일부 서울 강남의 저녁. 서울 강남구의 번화가 오후 7시. 퇴근 시간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급 브랜드샵들이 즐비한 거리에는 명품백을 든 사람들과 비싼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이런 화려한 거리 한편에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셔츠에는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고 바지는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한쪽 코가 떨어진 고무 슬리퍼를 신고 낡은 모자를 눌러쓴 채 마무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김태준. 국내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태준건설의 회장이었거든요. 자산만 해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가였죠. 그가 이렇게 변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김수연의 연인 이미라를 직접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죠. 며칠 전 수연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라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태준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위선적으로 변하는지를요. 정말 진심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그렇게 해서 오늘 김태준은 거지로 변장하고 미라가 근무하는 백화점 앞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2부 첫 번째 만남. 저 멀리 백화점 출입구로 한 여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라였죠. 그녀는 크지 않은 키에 소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려한 액세서리나 명품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여성이었죠. 김태준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빵 한 개라도 살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낡은 신발, 수척한 얼굴을 천천히 살펴본 그녀의 눈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작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건넸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것 좀 드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라의 동료가 지나가다 이 장면을 보고는 다가와서 말했죠. 미라야, 너 또 그런 사람 도와주는 거야? 요즘 가짜 거지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가자. 하지만 미라는 동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 힘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냥 지나치기는 싫어. 동료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멀어졌지만 미라는 다시 태준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꼭 따뜻한 거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김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놀라면서도 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받은 돈을 손에서 떨어뜨렸죠. 지폐가 바람에 날려 몇 걸음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재빨리 돈을 주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태준의 손에 조심스럽게 돈을 올려주며 말했죠. 어르신,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꼭 조심하세요. 그녀의 손길은 정말 조심스러웠고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부 더 큰 시험. 김태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강한 감동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큰 시험을 준비했죠. 돈을 받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태준은 일부러 다리를 더 심하게 절뚝이며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죠. 주위 사람들은 슬쩍 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달랐습니다. 몇 걸음 걸어갔던 그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뒤돌아 달려왔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가요? 미라는 태준을 재빨리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라의 눈빛이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근처에 따뜻한 국밥집이 있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뭔가 드셔야 해요. 태준이 거절하려 했지만 미라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시죠. 사부 국밥집에서의 진심. 작은 국밥집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태준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따뜻한 국밥 가져올게요.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따뜻한 국밥 하나 주세요.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몇 장의 만원권과 잔돈만 있었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 받은 돈의 거의 전부였죠. 하지만 미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국밥 값을 지불했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국밥이 나왔고 미라는 그것을 태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시고 기운 좀 내세요. 태준은 국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건강이 먼저니까요. 그냥 따뜻하게 드세요. 주변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 또 그런 사람한테 돈 쓰고 있네. 요즘 가짜 거지도 많은데 괜히 도와주다 문제 생길 수도 있어. 국밥집 사장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요즘은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말했죠.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하니까요. 5부 마지막 질문. 태준은 국밥을 다 먹은 후 미라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데 혹시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나요?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돕는 게 그분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태준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믿고 도와주다니 후회하지 않나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진심이라고. 6부 놀라운 정체 공개. 다음 날 저녁, 서울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르시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미라는 입구에서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연이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녀는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으로 차분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여기야.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라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남성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거지 노인이 지금은 고급 정장을 입은 세련된 신사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녀가 바로 수연이의 어머니였죠.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연이가 그런 그녀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소개할게. 여기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야. 김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라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제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미라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당겨주었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7부 시험의 진실. 미라는 어리둥절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죠. 왜 그런 변장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김태준은 잔잔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 제가 어제 거지로 변장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미라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시험이요? 네. 우리 수연이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라고 하니 저로서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라는 당황스러웠지만 끝까지 말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태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많은 돈을 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 재산만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미라 씨, 당신은 어제 전혀 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셨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순간 당신의 행동은 진심이었습니다. 미라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만약 제가 미리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감동한 이유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조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8부 가족이 되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미라야, 이제 이해했지? 내가 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싶었는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이렇게까지 시험 받을 정도로 부족한 건 아닐까? 수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미라야. 아버지가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확신하게 된 거야. 너는 충분히 따뜻하고 진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거야.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수연이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라 씨, 사실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뵈니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알겠네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실 수 있겠어요? 미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 마음을 지킬게요. 김태준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며 훨씬 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군요. 미라 씨, 이제부터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9부 더 깊은 깨달음.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김태준은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 사실 제가 어제 변장까지 해가며 당신을 시험한 이유는 제가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고 수연이도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성공과 부를 쫓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진심을 알기 어려워졌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결국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이 사람이 내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라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상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관없이 그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진짜 착한 마음이라는 거요. 미라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미라 씨,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험도 의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들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10부 결혼식 준비와 에피소드. 몇 달 후,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미라와의 그 일화를 잊지 못하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그녀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미라는 가장 비싼 드레스보다는 단아하고 깔끔한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수연이의 어머니가 더 화려한 걸로 골라도 되는데 라고 하자 미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수연이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또 다른 날에는 결혼식 메뉴를 정하는 자리에서 미라가 말했습니다. 너무 비싼 요리보다는 모든 하객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날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모시고 싶거든요.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김태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부 결혼식 당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라가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단아하고 우아했으며 화려함보다는 순수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죠. 와,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 역시 수연 씨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 서약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연단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미라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객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미라를 처음 보았을 때 평범한 모습의 한 젊은 여성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고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준은 거지로 변장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미라는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미라를 우리 가족으로 11부 새로운 갈등, 결혼식 이후에도 행복은 계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회사 이사회에서 큰 프로젝트가 논의되던 자리, 태준의 오래된 파트너이자 부사장인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며느리가 성품이 좋다고 해도 우리 회사 일은 다릅니다. 사업은 냉정해야지. 감정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라가 경영에 영향을 줄까 염려하는구나. 12부 며느리의 제안. 며칠 뒤 가족 모임에서 태준은 무심히 물었습니다. 미라 씨, 회사 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습니까? 순간 식탁에 앉은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욕심이 없어요. 다만 회사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태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13부 또 한 번의 시험.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한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대기업 며느리, 평범한 시장에서 장을 보다. 언론은 임이라, 소탈한 모습이라고 했지만 일부 주주와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체면입니까? 대기업의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이 사회는 술렁였고 태준도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14부 실연의 눈물. 그날 밤 미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회사 체면을 망치려던 게 아니었는데 수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결국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미라는 속으로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온 건 아닐까? 15부 태준의 회상.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서재에서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거지로 변장에 만났던 첫날, 차가운 거리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손을 내밀었던 순간, 태준은 책상 위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흔들리는가? 진심은 이미 확인했는데. 16부 아버지의 선택. 다음 날 이사회 석상. 태준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가치는 화려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제 며느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17부 며느리의 작은 행동. 며칠 후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 자리. 화려한 축하연 속에서 미라는 일부러 조용히 빠져나가 구석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식사하셨어요? 그 작은 배려에 현장은 또 한 번 따뜻해졌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8부 가족의 인정. 처음엔 반대하던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까지 서서히 미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진짜 가족 같으세요. 미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해요. 19부 다시 찾아온 위기.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회사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미라는 누구보다도 먼저 태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꼭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지치지 않고 간병하며 가족들을 다독였습니다. 20부 진정한 며느리. 태준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맨 처음 본 사람은 미라였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피곤해 지친 얼굴. 하지만 손은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지. 그 순간 미라는 눈물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나 옳으셨어요. 21부 회복과 화해. 회복 후 태준은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 집안의 기둥은 바로 미라입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2부 새로운 시작. 그 후 회사는 더 따뜻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집안은 달라졌다. 진심을 아는 며느리가 들어와 모든 게 변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며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 어디서든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결국 주변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교훈이 아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